여러분은 에일리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단언컨대 저보다 에일리언 시리즈를 디테일하게 보고 여러 에일리언의 지식들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원래는 에일리언 커버넌트를 주제로 리뷰 영상을 만들려고 했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전 시리즈를 다시 정주행하려 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시리즈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로메테우스를 보고는 정주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메테우스로 이야기할 것이 산더미만큼 많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처음 프로메테우스를 봤을 땐 너무 기대 이하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두 번째로 보게 되니 영화의 흥미로운 메시지와 떡밥이 참 많은 작품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커버넌트를 보기 전 이 떡밥과 메시지를 인지하면 에일리언 시리즈의 재미를 좀 더 풍부하게 느끼지 않을까 하고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연이 어우러져 있는 곳에서 어느 한 지성체가 있었다. 그 지성체는 조심스럽게 무언가 들어있는 통의 뚜껑을 열고 그 안의 내용물을 마시게 된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육체는 분해가 되어가고 그의 본질적인 것들은 자연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장면은 영화에서 인트로 장면이고 이 지성체가 인간의 선조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지성체의 DNA를 물려받은 인간들은 점점 지성의 발달과 동시에 고도의 문명을 이루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조물주의 존재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물주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있기에 선뜻 우주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찾으러 가는 이유는 태초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것이지만 사실 인간이란 게 다들 딴 마음 하나씩은 품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들의 흔적을 발견한 과학자와 기업은 자신들의 조물주를 찾아가게 되고 그들 곁에는 인간들의 창조물인 로봇 데이빗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로봇 데이빗의 행동과 대사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봇 데이빗이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로봇 데이빗의 행동들을 보면 그는 인간과 꼭 닮은 얼굴로 인간의 생활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심할 때는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면서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도 하죠. 또한 좋아하는 영화 대사를 매번 상기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치만 중요한 건 데이빗은 인간의 감정이란 것을 이해는 하지만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정말 인간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이런 아이러니함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처음으로 외계 행성에 도착하고 탐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당연하게도 다른 인간들은 우주복을 입고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데이빗도 같이 우주복과 헬멧을 착용하자 과학자 중에 한 명이 "헤이 데이빗, 넌 그걸 쓸 필요가 없잖아. 숨을 안 쉬니까" 라고 말하자 데이빗은 "저는 인간에게 위화감 없이 다가서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도 위화감을 없애기 위한 행동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대단히 모순적인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데이빗은 인간들이 우주 여행을 위해 2년간 동면하고 있을 때도 그런 인간적인 행동들과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로봇이 구라를 친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데이빗이 점점 자의식이 강해져 가고 있고 인간과 동급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점은 데이빗이 여주인공과 나누는 대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데이빗이 여주인공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사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데이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봇이든 인간이든 자기 부모가 주길 바라는 건 다 똑같죠" 라고 데이빗은 대답합니다. 이런 데이빗의 행동과 말을 종합하면 우리는 영화에서 나오는 하나의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피조물은 자신의 창조주를 넘고 싶어 한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 생각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대사는 방금 전 데이빗의 대사 중 바로 다음 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대사는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라는 대사입니다. 결론은 피조물은 조물주를 뛰어넘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어 한다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인간들은 동면하고 있는 조물주를 발견하고 깨우지만 그것에 대한 보답은 무차별적인 살인 행각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실행시키지 못한 지구 멸망 계획을 다시 실행시키려는 조물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조물주가 인간에게 하는 행동과 인간이 데이빗을 무시하고 조롱 섞인 농담을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영화에서 전달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어떠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진 않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영화의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해도 나쁘지 않는 메시지이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을 자아내고는 또 다른 재밌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먼저 영화의 메시지를 통해 제일 큰 의문점이 된 건 바로 첫 장면에서 조물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것을 먹고 몸이 분리되며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행동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인간과 여러 생물을 창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아까 제가 말한 영화의 메시지와 정반대가 되는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영화는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을 왜 보여주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영화가 이러한 모순적인 점을 보여준 것은 아마도 영화 제목인 프로메테우스의 근원, 그리스 신화의 세계관을 영화의 세계관으로 채용한 게 아닐까요? 단순히 창조주와 조물주의 미워한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닌 영화의 세계관 자체가 창조주들도 우리와 같이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있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특징은 대단히 인간적인 특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도 각자 욕망이 있고 실수를 하며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마치 신들을 그저 인간보다 더 능력 있는 존재로 표현하는 게 그리스 신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러한 점을 더 느끼게 된 이유는 여주인공의 신앙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주인공은 조물주의 존재와 그들이 인간을 생각하는 마음을 실제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주인공이 끝까지 살아남고 또한 마지막 생존자라 할 수 있는 데이빗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여주니 아마도 영화는 단순히 조물주와 피조물이 서로 불신하는 모습의 세계관만 고집한 게 아닌 그리스 신화처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또 다른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 세계관을 보여줌으로써 신을 의심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현대의 과학적 시선과 그럼에도 믿음으로 희망을 놓지 않는 종교적 주관이 뚜렷한 여주인공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게 아닐까 싶었는데 너무 갔나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영화 프로메테우스를 보고 여러 망상을 오지게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보고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